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임영호의 도정일기 우리 11일입니다. 오늘 충남도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네. 김동훈인가요? 한국기자협회장과 네. 가짜 뉴스를 배격한다는 네. 협의서를 서로 교환하고 네. 뉴스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네. 글쎄 저는 가짜뉴스, 네. 가짜뉴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진실이 아닌 것을 기사화해서 하는 게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진짜의 반대말이라고 네. 가짜라는 말을 네. 진짜의 반대 가짜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반대말이 아니라 네.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진짜와 완전 동떨어진 게 아니라 네. 진짜와 유사한 것. 유사하게 보이려고 해서 진짜처럼 속이려고 하는 것. 네. 이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네. 사이비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 우리 사이비 언론 뭐 이렇게 흔히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사이비라고 하는 건 진짜인 양 행동하는 것.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뭐 사이비나 뭐 가짜나 유사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네. 이제 가짜라고 하는 거는 진짜에 대응되는 말로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네. 역으로 얘기하면 목적성이 없는 잘못된 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니죠. 오보죠. 예. 오보는 뭐 비단 기자만 오보를 내는 건 아니에요. 네. 관에서도 자꾸 오보 냅니다. 보도자료 정정도 네. 하고 물론 단순하게 수치 예를 들어서 뭐 30명이 다쳤는데 29명이 다쳤다. 네. 이런 정도는 오보긴 하지만 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보다 좀 과한 것들 네. 이거는 이제 오보라고 하기는 좀 오보 그 숫자의 개념이 이 사회 통념상 봐줄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오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넘어서면 가짜 뉴스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오보와 가짜 뉴스의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그래도 뭐 늘상 팩트체크하고 하지만 이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이 되게 행정기관의 정보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혹은 정보 공개를 꺼리거나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과정에서 작성코더 했던 기사, 뉴스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송 기자님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으셨을 텐데 실제로 이 가짜 뉴스 이런 협약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기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에 그 공개에 응해주는 행정기관이 응해주는 그것도 일반 문서에 하나야 한 겁니다. 뭐 일부 같은 뭐 어떤 경우 특정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고. 핑계대는 게 핑계대는 게 한 가지입니다. 저 개인정보 뭐 이런 그거야 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소송 중이라든가 뭐 이럴 때 정보 공개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송에 관련된 취재를 할 때는 뭘 갖고 해야 돼요? 어떤 정보를 갖고 또 취재 보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에 관한 정보는 전부 다 막아놓고 있는데 그러고 실제로 지금 저 전국 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탈 보면은 전국 평균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일반 문서에 관한 행정정보공개 요청했을 때 원문 공개율이 60% 정도. 충남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뭐한 한 97% 이상 높습니다. 80, 90%에 가깝죠? 예, 예. 80%, 87%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저도 예. 네, 우리 송 기자님하고 같이 취재를 한 기억이 있는데 예. 정보공개를 요청했어요. 예. 충남도에다가. 충남도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부존재 이렇게 해서 와요. 예. 부존재는 아니죠. 불순죄는 아니죠. 다만 이제 공개를 꺼리는 거죠. 공개를 글쎄 이게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예산 사항이었었죠. 예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더니 그 부분에 별도의 우리가 제작을 해줄 수는 없고 예산서를 다 줄 테니 갖다 봐라. 이런 거 물론 정보 예산서 다 주면 공개한 겁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많은 그 예산을 다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것도 요소요소에 이렇게 숨겨놓은 예산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좀 달라라고 했더니 안 된다. 그리고 나서 회시 논문은 부존재였죠. 부존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일반 기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할 때 어떤 그 문서에 해당되는 제목이라든지 그 단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를 더구나 없는 자료는 아니에요. 없는 자료는 아니죠. 없는 자료는 아닌데 정확하게 요거다. 그 건절로 이렇게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 건이 몇 건이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또 알아봤더니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그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걸 꺼리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그런 부분도 없고 직원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알고 없다고 이야기했죠. 알고 봤더니 그 부분만 담당하는 담당자도 있더라. 있었죠. 그래요. 이런 태도, 이런 행정을 가지고 글쎄요. 이런 분들이 가짜뉴스 운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겨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 공개율이 경남이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27% 이상 높거든요. 나는 이게 80% 이상이 돼요. 우리 양 기사님께서 글쎄 무슨 이유로 가짜뉴스 한국기자협회하고 그런 뭐 협약을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전국적으로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뭐 흔히 우리 가짜뉴스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 같으면은 정부의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을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 좀 섣부른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게 가짜뉴스다 기가 아니다 아니다 틀리다. 사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투명한 정보 공개. 그렇습니다. 정보 공개 투명하게 했으면 거기 가짜다 아니다 말이 붙을 이유가 없고 그 액션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비판하거나 그걸 보도할 수 있고 하겠지만은 그 정보 자체 그게 무슨 큰 정보거리입니까? 사실은 공개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남과 비교해서 일찍 왔네 늦게 왔네 빨리 왔네 늦게 왔네 요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공개를 안 하고 숨기려고 하니까 가짜뉴스가 양산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뉴스를 가짜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남의 경우도 80% 이상이 정보 공개율이 원문 정보 공개율이 80%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다른 지자체 뭐 30몇 프로 되는 어떤 그런 지자체 천안 그런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되고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합을 해서 보도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기자들도 좀 비판
물론 뭐 열심히 발로 뛰는 기자들 대부분인데 그러나 이 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아까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충남도의 본인들이 밝히기 싫은 부분의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까지 안 오고 있죠. 지금 한 20,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1차적으로 한번 부존재라고 해서 다시 보냈더니 이제 며칠 있으면 며칠 후에 공개하겠죠. 공개하겠다. 공개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천안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저기 그 회의록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팩트 체크를 했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얘기한 사람 제가 저 알아요. 그 저번에 방송했잖아. 그 사람은 자기가 뭔 얘기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마라.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 일반 시민도 팩트 체크란 말을 어떻게 주워 들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뭐 모든 가짜 뉴스가 뭐 오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의 상당 부분이 오보예요. 오보가 오보가 아니라 억지죠, 억지. 그 사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보하고 가짜 지금 뉴스는 오늘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오늘 사실 저희 도화하고 이제 기자협회를 맺었기 때문에 가짜 국민들이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생경한 말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짜 뉴스라는 말이 굉장히 생경한 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가짜 뉴스 어쩌고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 문화가 언론에 굉장히 그러니까 진입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개인 방송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팩트 체크에 좀 취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소위 가짜 뉴스 내지 오보도 아니에요. 가짜 뉴스가 양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하려면 첫째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정보가 뭐예요? 그 정보가 팩트인데 팩트는 누가 줘요? 행정기관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발 전부터 잘못되면 당연히 다 오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가짜 뉴스는 말 그대로 오보입니다. 그러나 오보는 뭐 그 진리처럼 진리는 아닙니다만 오보는 가짜 뉴스가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오보가 가짜 뉴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아까 보도 자료를 좀 잠깐 화면 좀 볼까요? 이 양지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보도 자료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보도 자료에서 나온 팩트. 평시에는 시민사회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가짜뉴스 선별과 여과가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과 같은 이면에 깔려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은 결국 팬데믹 상황, 코로나 관련된 사항, 코로나 관련된 정보를 잘못 유포하면 코로나에 관련된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정부가 갖고 있어요. 민간인 없다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제때 제공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 기자님께서 이런 부분, 이 시국을 비상시국이라고 하면 비상시국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빨리 줘야지. 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면서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자 다른 나라는 해외 뉴스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라요? 다른 나라는 백신 구입해서 맞는다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양산되는 거예요. 없다더라. 안 샀다더라. 근데 확인이 안 되죠. 그게 빨리 가짜 뉴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빠르게
또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예. 투명 행정이 필요한 거죠. 예. 자, 오늘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은 오버와 가짜뉴스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결론이 그거예요? 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짜 뉴스는 오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오보는 가짜 뉴스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다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오보는 가짜 뉴스가 오보는 아니다.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다. 단 잘못이 누구한테 있어? 정보 제공한 사람한테. 그렇죠. 정보 제공자한테 있는 오보는. 자, 오늘은 그 기자협회에서 가짜뉴스 다 밝힐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관영 매체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다 아니다. 뭐 많잖아요. 아직까지 안 밝혀지는 것들. 예. 옛날에 뭐 윤석열 사건도 있었고, 예. 김학의 혁명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게 오고 어떤 게 가짜 뉴스냐. 그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예. 어떤 가짜와 진짜의 정의를 예. 내릴 때 가짜가 뭡니까?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리고 남을 예. 남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건 가짜 뉴스. 그러나 그거를 판별하는 감별사도 사실은 감별해내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병아리 감별사는 밝힐 수 있습니까? 그건 쉬워요, 오히려. 나중에 처음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크면은 남놈이 순전히 금방 구별되거든. 근데 이 가짜뉴스는 정말로 지금도 한 세기가 지난 것도 긴장이지 아직 구별 안 되는 게 있는데 한 세기가 지났어도 안 밝히는 겁니까? 못 밝히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은 안 밝히는 거고 한 세기가 지난 뒤에도 모르는 거는 못 밝히는 거죠. 그러면 기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네. 정말 그 어떤 그 팩트를 가지고서 기사화를 해서 보도를 했을 경우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제공하지 않은 걸 가지고서 썼다 해서 이게 가짜뉴스다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것도 아마 우리 그 필드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이 해야 할 일들일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밝힐 건 아니고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짜 뉴스 2탄을 한번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오고 또 진짜 뉴스도 가지고 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진짜 뉴스도 어떤 때는 그 가짜처럼 보일 수 있고. 가짜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홍보성 어떤 그 기사를 써준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글쎄 그것도 팩트는 맞으나 팩트는 맞지만 이게 되죠. 결국에 기관에서 우리가 주는 거 외에는 쓰지 말아라 이런 거 하고 다른 점이 그게 이제 기사는 아니죠. 보도 자료는 말 그대로 보도 참고용 자료지. 그거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관보지. 그렇습니다. 보도 자료 그냥 쓰면 관보지. 그게 무슨 저 언론이에요? 관보지.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제가 모 교육청 기사를 그 보도 자료가 왔는데 수치라든지 뭐 이런 수치뿐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다쇼가 달라서 그걸 이제 고쳐서 썼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왜 준대로 안 쓰고 이렇게 고쳤느냐. 사실은 고쳤으면 그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 가짜 뉴스를 제공한 거는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죠. 근데 이제 행정기관이 준대로 안 쓰고 그거를 그 팩트를 찾아서 이렇게 사용 그 기사를 다시 이렇게 썼더니 굉장히 난리가 나고 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도표에 보면은 충청남도에서 정부 공개율이 86.9%가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가끔 우리가 정부 공개 요청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부존재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갖다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 그 정부 공개율 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빼고 포함되죠. 그것도 부존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건 가짜뉴스 아닌가요? 그게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정보 공개 요청을 하잖아요. 원문 공개가 원칙인데
첫 번째로 아까 뭐 우리 그렇습니다. 송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 정보 부분을 가리고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여러 개의 정보가 섞여 있어요. 그럼 이걸 발췌해서는 안 준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공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음. 가공을 해서 주면 안 되고 원문을 줘야 되는데 가공을 해서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그 말씀하고 대치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사실은 원문 공개도 중요하지만 원문 전체부터 발췌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자기네가 가공할 수 없다 그래야 부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기 귀찮아서. 하기 싫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원문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없다 그런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존재입니다.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421건을 갖다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예. 밝힌 거는 33.6%예요. 이게. 예. 그러면은 천안시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그거? 천안시가 특별히 저조한 이유까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일선 시군별로 예. 많고 적고 요거만 했지 왜 천안시가 저조했나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는 취재를 예, 그거는 아직 안 못했습니다. 그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원문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자꾸. 그러니까 제일 원문 공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개인정보 부분하고 겹치는 거.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지고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개인정보가 하면 그냥 그대로 원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정보 공개를 하지 않죠.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일부 공개라고 해서 개인정보만 가리고 주면 일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만 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안녕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안녕이 뭐예요? 사회 안녕에 뭐 지대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 그 법률 규정을 들어서 재판적인 사건은 그래서 가짜 뉴스가 발생되는 이유가 그런 어떤 그 부존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써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의혹 같은 내용들을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기관에서는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판별하고서 그러니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추적하다가 보면 물론 뭐 저희가 다 이 무슨 재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는 이제 어떤 한 건 내지 거의 유사한 건 이런 걸 찾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 찾아 들어가야 돼. 이제 그 예산서를 예산 문제를 갖고 예산서를 직접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항목이 내가 생각한 거 착각을 하는 거 기자가 유사한 항목이 그 액수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항목을 잘못 들어간 거라고. 그리고 기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재한 것이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정확한 게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A 항목, A 예산이 3천만 원, B 예산이 3천만 원인데 내가 취재하려고 하는 건 A 예산인데 B 예산 항목으로 들어갔다 이게. 이름도 비슷하고 해서 그럴 경우 잘못적이 되는 거라고. 쓰이는 날짜나 언제 쓰이거나 이런 다 틀려지잖아 뒤에는. 앞에 부분만 같지.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런 정보를 달라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했을 때 그건 꼭 가짜뉴스 하기 일단 취재 부정확이죠. 취재 부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보를 갖다가 제대로 밝혀주지 않기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행정 정보만 제때에 제대로 공개한다 그러면 가짜 뉴스 굉장히 가짜 뉴스 그 발생할 일이 없을 겁니다. 미리 공개해 버리면 기자가 취재하기 전에 미리 공개했다고 하면 가짜 뉴스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 가짜 뉴스를 유발하는 건 기관에서 유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쉬쉬 하지 말고 이건 예를 들어 백신 자 2월 달에 온다. 왜 남들은 뭐 1월 달부터 맞는데 우리 2월 달부터 맞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우리는 WHO하고 이렇게 저기를 안 해서 좀 늦어졌다. 그러다 보니 후속타로 받게 된다. 비판받아야죠. 후속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에
정확하게. 그러나 우리가 밝힌 2월 달부터는 뭐 확실히 들어와서 맞는다. 백신이 들어온다. 정확한 양, 몇 개가 들어온다. 여기 계속 안 해오잖아요. 몇만 개 들어온다. 그때 가봐야 알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것도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번에 그 각 언론사에서 발표해서 쓴 글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기사를 써가지고 금년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5,600만 명 분에 해당하는 그 이상의 대통령께서 어떤 그 저희가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신년사- 만약에 그때 얘기한 거잖아요. 연말까지 그 숫자가 안 들어오면 이건 가짜 뉴스입니까 오보입니까? 오보 아니고 가짜 뉴스도 아니죠. 그거는 정세균 총리께서 직접 현안 질의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발표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내용이잖아요.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걸 받아서 기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기사는 그렇게 나갔는데 네. 정부에서 발표한 게 가짜냐 아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되면 그거는 이제 뉴스하고는 아니 관계없지.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책의 나오는 문제지, 거지. 정책의 네, 문제. 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튼 가짜 뉴스는 우리도 그 어떤 그 가려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어떤 그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뉴스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적어도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걸 만들어내서는 안 되겠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항상 주시하고 우리도 같이 감시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럼 예. 대신 기관에서도 기자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 그걸 갖다 제대로 아까 얘기했던 정보 공개에 해당되지 않은 어떤 그 개인의 신상 정보라든지 이런 건 가려주면 되거든요. 그게. 예. 예, 그래서 공개하면 되는 발표를 거니까.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기관에서도 그 예, 준비를 해줄 거예요. 가짜 정확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정보 공개를 공개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못 알아듣는다 기관에서 그러면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이런 부분을 어떤 거를 청구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알아들을 텐데 용어가 부정확하거나 이럴 때는 부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곤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관에서는 조금 챙겨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